6개월에 걸친 휴식을 마치고 돌아와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멤버십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회원으로 남아 저를 기다려주셨는데요. 제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었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늘 해왔던 대로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근황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먼저 오늘의 주제,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비상식적인 6가지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 연애 코치, 그리고 구독자 수 300만이 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매튜 허시. 그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자신만의 통찰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애할 때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들을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연애 코치답게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전수해주고 있죠.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저도 평소에 이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 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의 컨텐츠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튜 허시가 말하는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 6가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튜 허시가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비상식적인 행동 그 첫 번째는요. 그들도 가끔은 굉장히 잘해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가스라이팅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주 가끔씩은 어느 날 갑자기 친절하게 굴 때가 있어요.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상대방과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평소에 늘 원하고 바라던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 맞아.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동안 이유가 있어서 못했을 뿐이지 원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매튜 허시는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고장난 시계에 비유합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서 바늘이 멈춰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2번은 그 시계가 맞을 때가 있죠. 따라서 고장난 시계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 관계를 바람직한 관계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항상 언제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해줄 때 그때 그 관계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의 비상식적인 행동 그 두 번째는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사람일수록 더 하대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겪었는지, 얼마나 아픈 과거가 있는지 점차 알게 되는데요. 남들이 잘 모르는 상대방의 지난 세월에 대해 많이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그 사람이 실수를 좀 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픈 과거와 그 사람의 연약함, 상처 등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자신의 허물을 안아주고 덮어주려 할 때 굉장히 고마워하고 상대방을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여깁니다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감싸주려는 사람을 도리어 가장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줄수록 그것을 마치 자신의 특권처럼 여겨요. 그리고는 이해를 해줄수록 더 많은 이해를 요구하고 배려해줄수록 더 많은 배려를 요구하죠.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걸 이해 못할 수가 있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항상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신경질을 냅니다. 세 번째, 당신을 상처 주고는 아주 빠르게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심하게 다쳤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 사람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주제로 곧바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내 앞에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주제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여전히 힘들고 아파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다른 주제로 금방 넘어가려 합니다. 사과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에 하나 사과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사과했으니까 됐지? 라는 식으로 또다시 재빨리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여러분의 감정은 안중에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고통을 겪었는지, 얼마나 심각한 일이 얼마나 되풀이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이 없어요. 심지어 화를 내기까지 하죠.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문제를 내내 붙잡고 있다고, 왜 빨리 안 넘어가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왜 또 그 얘기야? 끝난 문제잖아. 내가 아까 사과했잖아. 그렇게 날 괴롭히고 싶어?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네 번째, 자기 잘못이 들통났을 때 비상식적인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그 비상식적인 변명을 믿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 연인의 핸드폰에서 바람 피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쳐볼까요? 정말 바람을 피운다고밖에 볼 수 없는 확실한 문자를 분명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말을 꺼내겠죠. 여러분의 그 말을 들은 연인이 정말 나르시시스트라면 전형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남의 폰 몰래 보는 거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 너 그런 애였어? 분명히 사귀는 사이가 맞는데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여러분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간섭하고 집착하고 배려할 줄 모르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연인의 폰에서 바람피는 증거를 잡았고 그래서 분명히 피해자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어느새 여러분은 가해자가 되어 있어요. 바람핀 사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는 피해자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방금 바람피는 증거가 드러났다, 연인을 배신하고 바람피는 잘못을 했다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를 순식간에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 순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동원해서 온갖 말이 안 되는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진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뒤틀죠. 그리하여 상대방을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데에 정말 능합니다. 다섯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는 설마 나를 익사하도록 놔두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을 익사하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진짜 물속에 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놓여 무너지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하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는지 알면서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힘든 날이 오면 그 사람은 내 곁을 지켜줄 거야. 아직 그 결정적인 날이 안 와서 저러는 거야.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진심으로 챙겨줄 거야. 내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갈등과 혼란이 있어 왔지만 결국 우리는 정말 훌륭한 커플임이 증명될 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오랜 시간 함께 있어 왔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가 다가오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분명히 도움을 베풀어 주리라 기대하게 되죠. 여러분이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 절망 가운데 위로가 필요할 때 등 깊은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여러분은 손을 붙잡고 끌어올려줄 그 사람을 기다리죠. 그러나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 깊은 물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내 곁에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은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계속 무관심할 뿐이에요. 당신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끝없이 변명만 해댑니다. 고통을 토로하는 당신의 모습을 경멸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끝없이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지만 그 사람은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현실의 잔인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너무도 잔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바로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님, 형제, 친구, 동료 등 내가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익사하는 모습을 그저 태연히 관망만 하고 있던 그 순간을 사람들은 잊지 못합니다. 매튜 허시에 의하면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그 사람과는 다른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6번째, 공감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공감이 아닙니다. 때로 나르시시스트들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저렇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인데,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인데, 나와 똑같이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눈물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일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은 상대방이 느낀 상처와 아픔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눈물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나 같은 완벽한 사람이 폭력을 저지르다니 내 인생에 흠이 생겨버렸어.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은 얼마나 기구한가. 저 문제 있는 인간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나는 얼마나 불쌍한가 라는 의미의 눈물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느끼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자기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우는 것이지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일이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만일 와이프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은 이런 뜻일 겁니다. 이제부터 내 밥을 누가 해결해 준단 말인가? 내 옷은 누가 빨아주며 다림질은 누가 해준단 말인가? 와이프의 도움도 못 받고 사는 내 기구한 인생. 불쌍한 나 자신이요. 어떠세요? 그동안 제 채널에서 말씀드려왔던 것과 비교해봤을 때 좀 새로워 보이는 것도 있고 비슷해 보이는 것도 있죠. 사실 저는 이분의 컨텐츠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분이 하는 말을 100% 다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의 말을 전부 다 100% 믿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완벽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대해 전문가들 혹은 인플루언서들이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결이 좀 다르거나 서로 상충되는 내용들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정보들을 찬찬히 들여다본 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싶은 내용을 선택해서 참고하고 최대한 왜곡시키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매튜 허시의 조언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사실 알고 보니 나르시시스트였음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 감정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 순간을 부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에는 300개가 넘는 영상들이 남아있지만 사실 제가 만들어 올렸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지워버린 영상만 2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동안 글을 쓰고 영상을 편집하고 채널을 운영하는 동안 팔에 무리가 많이 갔었는지 테니스 엘보 증상으로 팔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재활 치료 및 적절한 운동으로 팔이 지금 많이 건강해진 상태예요. 팔이 건강해진 만큼 앞으로 여러분과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싶은 마음에 앞으로는 업로드 주기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도 그렇게 일정하지는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들쭉날쭉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정한 주기가 없이 제가 열심히 자료를 모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내용을 발견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것을 열심히 다듬어서 최선의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멤버십 영상도 원래는 한 주에 한 번씩 7주간 올리고 한 주는 쉬는 시기였는데 앞으로 일정한 주기 없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멤버십에 가입해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가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부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개월간의 휴식 기간 동안 제가 사실 그저 쉬기만 하지는 않았고요. 그동안 두 번째 책을 집필하는 데에 집중해왔습니다. 바로 한 주 전에 이 책의 집필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별 이변이 없는 한 다가오는 겨울에 저의 두 번째 책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커뮤니티에서 잠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이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분석에 중점을 두었었다면 두 번째 책은 에코이스트를 위한 정신적 호신술과 대처법 위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려다니고 휘둘리기 쉬운 에코이스트들에게 필요한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이스트들이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저의 두 번째 책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출간에 진전이 생기는 대로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경험자에 불과하고 마치 암 환자가 완치 후에 그 경험과 공부한 내용을 전하듯이 그런 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게 참 많은 저의 영상들을 봐주시고 늘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덕분에 제가 저답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존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중한 삶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